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은행상품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은행은 믿을만 하니까, 은행은 안전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은행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서 투자상품도 팔고 있고 은행에서 보험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든 걸 은행이 갖다 파는 것이고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은 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은행에서 갖다가 판매하는 거죠. 결국은 은행은 보험이나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다면 그것은 은행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무슨 얘기냐? 은행은 판매하는 곳이지 은행이 그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 상품을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DLS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자, DLS 오늘자로 제가 조회해 보니까 독일 DLS 중에서 독일 국거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 DLS는 오늘 원금 100% 손실을 달성하셨습니다. 물론 만기는 9월 24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100% 손실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좀 전에 금리를 보니까 마이너스 0.7 이하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DLS를 가입하신 고객들의 손실률이 원금 100% 손실 빵이 된 겁니다. 빵. 내가 1억을 했건 2억을 했건 10억을 했건 지금 6개월 만에 빵이 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DLS를 판매했을 때, 은행에서 판매했을 때 그 은행원들이 고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요, 현재 독일 금리가, 영국, 유럽 금리가 이 정도인데 이 이하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만 안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4, 5%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금리를 보니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금리가, 내 생전에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2 이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수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신에 일정한 기간만 잘 지내시면 그래도 4, 5% 수익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거죠. 은행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금융 역사상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내가 돈을 내면 원금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품에 사람들이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이자를 받는 것,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내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손실이 좀 나도 좋으니 내가 딴 데 가면 10% 마이너스인데 이걸 하면 마이너스가 0.5%라니 내가 그걸 믿고 그나마 0.5% 손실이라도 감수하면서 더 큰 손실을 막겠다. 그런 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채권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돈이 몰려가고 독일 채권 입장에서는 돈이 몰려오니까 더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상존, 리스크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은행은 수십 년간 뭘 팔아왔냐면 적금과 예금을 판매해왔습니다. 어떤 상품입니까? 돈을 맡기면 다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그 이자가 15%, 20%였던 적도 있었고 지금 1%, 2%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무조건 높든 낮든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은행을 가면 원금을 잃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내가 판매하고 얘기하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지향적, 원금 손실은 싫고 두려움을 회피하고 이렇게 이자 상품에 대해서만 수십 년간 판매해왔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오픈돼가지고 팔고 있어요. 가능하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한식 조리사가 하루아침에 중식, 양식을 잘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법이 다른데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라톤 잘 뛸 수 있습니까? 쓰는 근육과 달리는 방법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은행에서 투자상품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3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은행에서는 투자를 모릅니다. 몰라요. 왜? 투자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안정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원금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저게 왜 뜨거운지 몰라. 근데 뭐야? 뜨거운 건 위험하다고는 들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고객님 뜨거운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자기는 한 번도 뜨거운 걸 만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만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투자를 저축으로 판매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투자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금리는 이 정도 드립니다. 은행 금리가 2%인데요. 이걸 가입하면 4% 정도의 금리, 2배 높은 금리를 드립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가입했지. 안전하지. 안전하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설마 원금 손실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4%, 5%의 상품에 가입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고객님, 이 상품은 이자는 수익률은 4에서 5%를 드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원금이 100%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얘기했다면 과연 그 손님이 그 상품을 가입할까요? 수익률이 한 4, 50% 되고 또 위험도 한 4, 50% 있어. 그러면 내가 고민해보겠지만 수익이 잘 나는 대신 손실 가능성도 있구나. 자, 그런데 4%, 은행이자보다 2% 더 받으려고 1,000만 원 맡기는 사람이 1년에 20만 원 더 받으려고 내 1,000만 원 날리는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인 상품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원금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투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예요. 왜? 내가 투자해서 손실을 봤어요.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왜 이 상품을 권했냐? 라고 하게 되면 그 직원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PB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요? 저 분당지점 가 있는 거예요. 그 분당지점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분당지점 PB는 명동에 와 있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 상품을 권한 그 사람하고 가서 따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새로 모르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지속적인 관리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투자 상품은 더더욱 위험해지고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혹시라도 은행에서 가입하신다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가입하세요. 여러분 자산의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지하고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